볼 거예요. 일본의 상황부터 먼저 들어가 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완벽한 패전국이었지. 그러니까 일본은 주권을 일단 상실해. 주권을 상실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반대편에서 싸웠던 연합군이 이 조직을 구성해서 일본을 점령하는 시기가 있게 된 거야. 이해가 가시죠? 자, 전후처리 과정을 보면은 1945년 8월 10일 우리가 이때 광복을 맞이하게 되잖아. 일본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라고도 부르는데 이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일본은 주권을 상실을 했어. 언제까지? 1952년까지. 우리가 다음 주제, 첫 번째 주제에서 배우겠지만 왜 52년이냐면 1951년에 급격하게 미국이 다시 일본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주면서 주권을 회복시켜주거든. 그때 주권이 회복되고 서서히 이제 권력을 양도한 다음에 52년에 철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이 좋아서 연합군 최고사령부지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지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인 정부가 일본을 사실상 통치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을 장악하고 일본을 해체시키는 역할은 미국이 했어. 미국은 처음에는 아주 엄격하게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했거든. 그래서 미국이 생각을 한 거지.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본을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까.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살펴봤더니 우선 첫 번째가 됐던 게 군수산업을 일으키고 전쟁 자금을 뒤에서 대해줬던 일본의 재벌 기업들이 있었던 거야. 아, 재벌을 해체시켜야겠다. 기업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스위스처럼 농업국가로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했어. 비군사화. 두 번째로는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속에서 전쟁의 사람들이 도구처럼 활용이 됐잖아. 그러니까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버리게 하려면 민주주의 민권의식을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비군사화와 민주화가 일단 두 개의 축으로 돼서 초창기에는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때 미국의 고민이 뭐였냐면 천황이라고 하는 제도,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지 남겨놓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어. 아니 그냥 없애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미국이 강제로 없애버리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천황을 추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사실 진짜 집단으로 자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정말 대대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남겨두되 이 천황이 실질적인 통치권이 없는 존재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야. 상징적인 존재로만 이제 있도록 만들어뒀던 거지. 그래서 1946년 1월에 정월에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나오거든. 1월에 천황이 굉장히 깜찍한 선언을 하게 되죠. 닌겐데스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야. 자기가 인간이라고 선언을 했어. 19세기 후반부터 천황은 아라히토가미, 그러니까 현인신, 인간이자 신인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45%가 천황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라니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천황이 패망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일본 국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인식도 버려야 되고 다른 민족을 이렇게 힘으로 누른다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쨌건 간에 정말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때까지는 있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이 발표가 됩니다. 만들어졌던 것도 1946년. 이 시기의 세계는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서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어. 독일에서도 열렸고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 되는 일본에서도 열렸는데 당연히 도쿄에서 열렸겠죠. 그런데 초창기에 정말 대대적으로 이렇게 일본을 해체시키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었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야. 도쿄 재판에 회부됐었던 사람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가장 큰 책임은 히로히토 천황에게 있는데 히로히토 천황은 재판에 아예 회부되지도 않았어. 평화헌법도 슬금슬금 재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는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정책 자체가 바뀌게 되었거든. 얘가 왜 바뀌게 되었냐면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이 한국, 중국, 일본이잖아. 여기에 껴서 베트남도 이제 곁다리로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요 나라들이 미국이 봤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야. 다 빨간색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버릴 위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일본은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넘어가게 되면,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국민당과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공산당이 국共내전에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1949년에 공산당이 승리를 하면서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가 다 사회주의 국가가 됐단 말이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이게 1949년이었거든. 그러다가 1950년에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6.25 전쟁이 터진 거지. 이걸 보면서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게 됐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을 때 체제 간의 싸움에서 자본주의 진영을 이끌고 있었던 거는 지금 당시에 미국이었는데, 아시아의 넓은 땅덩어리 70에서 80%에 이르는 땅덩어리가 공산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럼 아시아에서 이런 공산화, 사회주의 국가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를 생각을 한 거지. 타이완 너무 약해. 우리나라 전쟁 터졌어. 중국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이 먹었어. 일본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일본을 공산주의를 막는 군사센터로 만들어서 아시아의 반공기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 자,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됐는데, 미국은 일본을 공산화에 반대하는 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야, 일본, 너 주변 나라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너 앞으로 찍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너네 뭐 진짜 기업 키울 생각도 하지 말고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야, 나라가 좋은 일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냐. 주변 나라들한테도 막 강제로 막 손잡으러 가는 거야. 화해할 때 알지? 막 눈 바라보고 손 잡으세요. 그래서 미안해, 이거 하는 거. 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아직 일본의 사과를 받을 준비나? 아니면 일본과 국교를 체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사보다는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끼리 연대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막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하는 논조가 형성이 되었던 거지.